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놀이의 신희망입니다. 영업의 신 주인입니다. 갑자기 놀이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하네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올렸던 영상이 우리 교육했던 게 B2B 해외 영업 무슨 일을 합니까? 라서 시간대별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업적으로 부서 협업적으로 또는 마케팅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조금 나열해 봤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못 드린 부분 중에 견적 진행 부분, PI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금하고 여러 가지 그 세일즈 포캐스트 및 M3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내용이 또 많다 보니까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 PI만 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P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라는 말은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로포마의 P하고 인보이스의 I를 따서 그냥 PI라고 간축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잘 뭐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해외 영업에서는 PI 주세요, 뭐 PO 왔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약자를 많이 씁니다. CI 됐나요? PL 됐나요? 뭐 BL 받았나요? 그래서 뭐 해외 영업이 아니신 분들은 뭐 쟤네들 잘난 척하는 거야, 왜 저렇게 뭐 영어만 맨날 써.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좀 단어를 분해해 보면 인보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지불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송장입니다. 송장. 한국말도 어렵죠. 송장. 보낼 송자에 이게 뭐 문서라는 뜻인데 이게 돈 달라는 얘기의 문서잖아요, 송장이.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인보이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대금 지불용 송장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로포마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어원이 그 스페니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가 이제 풀이라는 뜻이죠. 풀이. 그리고 이제 약간 풀이라는 거는 그 포멀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시의 이런 뜻이고 그 포마라는 거는 이제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굳어지지 않는 임시의 것에 대한 송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영어로도 그냥 스페니쉬로 그냥 쓸 겁니다. 프로포마를.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송장 형태의 가견적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축해서 얘기하면 견적송장 뭐 이 정도.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해외 영업하면서 견적송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PI.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뭐 팀원들이랑 얘기할 때 프로포마 인보이스 받았어? 뭐 PO는 언제 준대? 뭐 카운터 사인 언제 와? CI하고 PL은 준비됐어? 뭐 BL은 받았어? LC 열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옆에 부서 사람들이 정신없어 하죠. 근데 그거를 대처할 만한 한국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I는 송장 형태의 견적서다.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바꿔보자면 견적 송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것도 길어가지고 축약형으로 PI 이렇게 얘기합니다. PI라는 건 이제 수출업자,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죠. 수출업자가 셀러가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주는 송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받는 수입업자, 바이어가 되겠죠. 수입업자가 물품의 가격대를 체크하는
용도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업용 송장 있죠? CI라고, 이것도 이제 Commercial Invoice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청구적인 개념의 것이고, PI가 그 수입자, 셀러한테는 물품 가격을 체크하는 용도로 이제 쓰는 그런, 상업용 송장 이전의 가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송장은 이제 판매자가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행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보내지는 이제 그 청구서죠. 그래서 그 송장은 그렇게 되고, 프로포마는 여러 가지 형식적이지 않은 임시청구서에 대한 견적 송장이라는 의미를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PI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I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단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commodity description, 상품, 서비스, 물품에 대한 그 원자재 상세 항목 섹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단부 terms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크게 나누면 되고요. 상단부에서는 이제 그 문서 기본 양식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제조사 또는 이제 공급자에 대한 이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일 상단에. 그리고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회사 로고나 CI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밑에는 이제 발행 문서에 대한 날짜, 몇 월 며칠,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 번호하고 문서 번호하고 일치시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계약 번호를 씁니다. 이제 계약 번호라는 거는 이제 그 PI 번호가 될 수도 있고, 그 바이어가 준 발주서 번호, 그 purchase order라고 합니다. 그래서 PO라고 하는데 보통 그 PO 번호를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수입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죠. 수입하는 사람들의 회사 이름, 법인명 또는 수입자,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게 이제 상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누가 공급하고 누가 수입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고, 이 공급과 수입에 대한 기본이 되는 레퍼런스 넘버는 PI 넘버, 계약 넘버하고 그 다음에 발주서 PO, 레퍼런스 넘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 부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commodity description이 들어가는데, 이 commodity description은 보통 그 물건이나 서비스, 물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제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파츠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되어진 제품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간략한 개요 설명 라인이 한 줄 정도 가로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이 제품을 패킹했을 때 패킹 사이즈. 패킹 사이즈는 크게 부피하고 중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의 스페이스를 가늠할 때 어느 정도 크기로 이제 운반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로스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에는 조금 뭐 걱정을 안 하는데, 그 항공 같은 경우는 패킹 사이즈하고 그로스 웨이트 중에 많이 나가는 걸로 이제 오버 차지를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단위로 해가지고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가 있으신 분들은 핵심 액세서리 가로 열시고 쭉 쓰시면 되고, 그리고 옵션이 스페셜하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성 그 오더 항목 이외에 옵션이 필요한 부분은 옵션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장 설치 및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장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출장비 및 설치 및 교육 비용이 포함 또는 불포함 이렇게 명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서비스나 물품이나 제품의 수량 퀀티티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 유닛 프라이스 기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브 어마운트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엑소이냐 FOB냐 CIF나 뭐 CFR이나 CPT에 따라서 가격이 운송비가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어가 지정한 노미권으로 인해서 바이어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CIF나 CFR이나 뭐 CPT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 운임 그 파트너 운송사에게 협의를 해서 포워더에서 이제 가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마크업을 손해 보지 않게끔 마크업 잡으셔가지고 운송비 플레이 코스트를 접어가지고 그랜드 토탈 해가지고 운송비 포함한 해당 가격을 이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표기해야 되는 게 인코텀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운송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FOB나 이제 CIF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CIF 그 해당 포트를 꼭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FOB라든 거는 뭐 FOB 선적항, 출발항, 그리고 엑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엑소 코리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컴즈의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 뒤에 한국이 될지 아니면은 선적항이 될지 아니면 해당 포트가 될지 요거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한번 시간을 내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 PI하고 그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CI하고 좀 많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걸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단부가 빠졌네요. 그래서 하단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거는 보통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ountry of Origin에 대한 부분,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코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코리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쉬핑되는 타임, 뭐 릴리즈 데이트 또는 선적 데이트, 쉬먼트 데이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데, 타임 오브 쉬먼트는 선적이 예상되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명기 여기다 기재를 하게 돼서 사인을 하게 되면 이게 계약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여유 있게 작성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페널티 조항이 걸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오더 금액의 0.2% 또는 2%까지 이렇게 딜리버리에 대한 일주에 대한 차지를 페널티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 예상 일자에 대한 부분은 제조 부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자재가 들어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불 조건입니다. 보통은 가장 그 제조사나 그 셀러한테 좋은 조건은 TT in advance입니다. 100%.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지급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와이어 트랜스퍼로 이제 그 전송이 되고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은행 주거래 은행하고 확인해 가지고 받으면 이제 바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신용장이죠. LC, Letter of Credit at Site로 진행하시는데, 유산스로 하시게 되면은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리고 유산스 또 90데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가 먼저 땡기려면 또 은행에다가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할 때는 LC 유산스는 그냥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TT로 일단 밀어붙이시고, TT가 안 돼서 납금 100%가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에 LC를 고려를 해 보시는데 S사이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프로젝트가 이제 뭐 100만 불 이상 크게 될 경우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뭐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바이어들은 초반에 어느 정도 세팅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세팅이 되게 되면은 그냥 매 한 대 사갈 때도 그냥 LC로 진행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TT 100% in advance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 오브 로딩은 이제 선적항이 됩니다. 그래서 any port in Korea 뭐 인천항이 될 수도 있고 부산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 오브 디스차지 하면 도착항입니다. 이제 이건 도착 하역항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착 국가에서 이제 선사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곳. 그래서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하고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이렇게 시티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포트 오브 로딩에 대한 부분은 하역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하고 그 포트 오브 로딩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트랜짓한 그 포트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잘못하게 기재하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그 중간에 인랜드 트래킹 또는 트랜짓 하버에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가는 하버가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바이어하고 협상을 해주셔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노미로 진행을 하시고 그 노미로 진행한 것들을 쭉 트래킹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 CIF나 그 CFR을 진행을 할 때 운송사하고 이제 선사하고 이제 동일하게 그 충분히 인포메이션을 공유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킹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그 수출 전용 기본 패킹, 스탠다드 엑스포트 패킹이라고 이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인코텀즈에 관련해 가지고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CIF로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트 인슈런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슈런스는 이제 저희가 cover by seller 또는 뭐 cover by buyer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현장 인스펙션 할 거냐, 파이널 프리 액셉턴스 인스펙션 at factory라고 하면 이제 바이어가 직접 이제 와가지고 사전 검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선적점 검수.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생산의 일정도 좀 있고 공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검사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sellers to be 파이널이라고 이제 적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사할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워런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2개월 워런티가 뭐 주어지고요. 12 months from BL date. 이게 요거는 이제 보통 그 공장에서 나가면서 카운트를 할 수도 있는데 운송은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안 쓰고요. 보통 이제 BL, Bill of Loading, 이제 물건이 이제 선적이 됐을 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어 쪽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장비를 받고 설치한 이후부터 워런티를 카운트를 해야 바이어들이 최종 고객한테 1년의 워런티를 줬을 때 우리한테서 구매를 해서 한 30일에서 45일 운송을 해가지고 창고에 한 달 보관해 놓으면 벌써 석 달이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고로 한 3개월 있었다 그러면 6개월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의 워런티를 받았는데 고객한테 판매하고서는 이제 무상 워런티를 6개월밖에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installation and training, after installation and training 이라고 이제 그 기재를 해달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희 장비가 창고에 만약에 그 경기가 안 좋아서 2년 정도 장기 재고로 묶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워런티를 3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BL 데이트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요청하는 바이어가 있다 그럴 때는 너네가 생각하는
재고의 기간이라든지 판매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봐서 뭐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을 플러스를 해서 그냥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을 플러스를 주시는 게 낫고, 나중에 그게 초과돼 가지고 워런티를 더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저희가 그 베팅하는 네고의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장비 가격대가 뭐 10만 불 이상 넘고 막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비가 문제가 돼 가지고 반환 조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반품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 재반출도 해줘야 되는데, 뭐 가격대가 뭐 10,000불, 뭐 5,000불 또는 20,000불, 40,000불 이렇게 된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 이번에 뭐 코로나 시국 같은 데는 운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부대 비용이랑. 그렇기 때문에 장비 판매한 마진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 PI 자체가 이제 견적의 효과가 발휘를 하거든요. 왜냐면 양쪽 사인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하는 순간 견적서에서 계약서로 이제 승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런티 부분에는 그 해당 부분에 같은 이슈일 경우에는 스페어 파츠 온리라고 이렇게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쟁거리가 됐을 때 PI를 봐라라고 해서 PI 항목에 보면은 12개월 플러스 6개월에서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 조항은 오블리게이션은 스페어 파츠 온리다. 이거는 제품에 대한 리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장비를 저희한테 돌려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환불 요청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고객지원센터에서 해당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그 교체해야 될 파츠를 보내서 현장에서 그 대리점 엔지니어들이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티 부분에서는 12개월 플러스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장기 재고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페어 파츠 온리에 대한 부분은 가격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I 같은 경우는 이제 발송할 때 그 어느 정도 가격을 체크를 하고 페이먼트 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어떤 걸 이제 수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PI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셔가지고 최종 양사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최종 이제 카운터로 사인을 양쪽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제 계약서로 이제 견적서 가견적에서 계약서로 승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송장 개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포마 인보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정보 기재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쉬프트 코드뿐만 아니라 아이반 코드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그 은행 이름, 주소,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저희 어카운트 넘버죠. 저희 달러면 달러, 유로면 유로. 그래서 쉬프트 코드하고 스위프트 코드하고 아이반 코드 기재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 PI하고 CI하고 이제 그 차이점을 보시면, 일단 프로포마 인보이스고 커머셜 인보이스라서 이제 그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굳이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경적 송장이 PI가 되는 거고, CI 같은 경우는 상업 송장. 개념은 CI 커머셜 인보이스는 상업 송장이기 때문에 청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PI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견적 송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체크하는 임시 가격 체크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은 이제 그 PI 같은 경우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제 적용된 가격이라든지 납기 여러 가지 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행하겠다는 공급자의 서약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하는 모든 조항에 대해서 밸리디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밸리디티가 있는
만약에 밸리디티 30데이지다. 그러면 이 30일 안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서약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PI를 발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PI 발행할 때는 항상 관리자하고 확인을 하시고 컨펌을 받고 나서 그리고 회사 사인방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초반에 사원들이나 대리초들은 그 PI 컨펌을 항상 받으셔야 됩니다. 위에 팀장님한테나 부서장님들한테. 이게 실수돼서 나가게 됐는데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것도. 근데 그게 이제 바이어들이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이 PI대로 조건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PI를 보낼 때는 주위에서 뭔가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을 만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리디티 안에는 수정이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이제 물품 발송 후에 구매자가 지불해야 될 금액을 명시하고 이제 변경 불가능한 이제 대금 청구서의 개념입니다. 뭐 어찌됐든 카운터 사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PI는 밸리디티가 지나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수정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그 인보이스 밸류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데 CI 같은 경우는 계약이 이미 진행되거나 아니면 진행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금액에 대한 그 대금 청구서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경이 안 됩니다. 요 금액은 관세 및 기타 그 제세에 관한 그런 공과금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얼마 했느냐, 그다음에 매출 얼마 일으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의 모든 거가 이 커머셜 인보이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용도에 대한 부분은 PI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주문 결정에 있어서 구매자가 구매 여부에 관련 없이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조사가 정보를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처음에 했다가 이제 양사가 파이널로 견적에 대한 컨디션이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운터 사인을 하게 되면 계약서로 승급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카운터 사인이 양사가 있는 PI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양사 오피셜한 컨트랙트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CI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후에 그들이 이제 지불할 정확한 대금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는 이제 선적 서류 및 기타 그 LC 내고 서류라든지 은행 업무 이런 데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서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I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0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요적으로는 이제 PI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 PI 구성, 상단 기본 양식, 하단 텀즈 그리고 커머디티 디스크립션 중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PI하고 CI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정의가 다르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번 주에 진행했던 B2B 해외 영업 무슨 일을 하나요에서 견적서에 대한 부분하고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P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고요. 오늘 휴가 끝나고 월요일날 출근하셔가지고 굉장히 월요병 플러스 휴유증까지 같이 있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10시가 다 돼가네요. 그래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이번 주에 휴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추억 또는 안전한 휴가, 건강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우리 신희망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